배 대표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8.28 전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김두관 후보 간의 싸움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실은 8.28 전대 자체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으려니와 네. 지금 치러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민주당 개딸들이나 좀 끝난 줄 아는 알까. 사람도 있어요. 끝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조금 가는 것은 최고위원이 1등이 그렇죠. 누가 될 거냐, 또 5명 중에 누가 들어갈 거냐. 마지막에 지금 그렇습니다. 붙어 있잖아요. 한준호, 이현주가 붙어 있잖아요. 한준호 가능성이 높지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위는 정봉주가 원래 쭉 초반에는 다져왔는데 김민석이가 따라잡아 버렸어요. 호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네. 그러니까 역시 이재명의 익힘이 세긴 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봉주가 열이 엄청나게 받아 있다고 그러네요. 그냥 빡쳤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날씨도 더워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열이 지금 팍팍 나는데. 정봉주가 빡친 게 뭐냐면 이제 8월 18일이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는데 이렇게 관심 없는 전당대회도 사람들이 뭐가 관심 있냐? 정봉주가 초반 돌풍을 이어와서 예. 1위가 될 거냐, 수석 최고위원이 될 거냐? 네. 저번에 이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 따먹었듯이 네. 그렇게 될 거냐 봤더니 동영상 하나로 그냥 엎어졌어요. 맞아요. 동영상 하나로 엎어졌는데, 자, 동영상 하나를 어떻게 찍냐면 뭐 민주당에서는 우연히 찍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쓱 지나가는데 아이 표가 안 나오네 뭐 이러니까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 좀 나와야 될 텐데 그 순간 이재명 전 대표의 마음은 민석이한테 가 있구나. 자기 젠카로 불러갖고 유튜브를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젠카. 왜 이렇게 우리 김 의원 표가 안 나옵니까? 이상하네요. 총괄 본부장을 하느라고 내 성대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재명 대표 총괄 본부장 그렇죠. 아닙니까? 총괄 본부장이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딱 해주니까. 게다가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깨띠. 예. 어깨띠에 김민석 후보자의 어깨띠 슬로건이 뭔지 압니까?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만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장자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민주연구원 원장까지도 했고 참 또 역량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정책위원장도 했고. 추미애 의원하고도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전 대표하고 추미애 의원이 아삼육이고 추미애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아삼육, 아삼육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된소리를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봉주거든요. 네. 전 의원인데 박원석 알 거예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예. 정봉주랑은 정봉주를 형이라 부르고 호영오제를 해요. 정봉주는 박원석 전 의원을 가리켜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아이 원석아 동생인데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뭔가 나오는 그 동향 보고서가 있나 봐. 예. 이번 전당대. 그러니까 찌라시들 많이 찌라시죠. 있잖아요. 완전히 정보지. 그냥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자가 빡친 거야. 아니 잘 나가다가 이게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 이 후보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김민석이 치고 나가고 지금 심지어는 민영배도 치고 올라오고 또 전현희에다가 한준호에다가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이제 특히 8월 3일, 4일 호남 이 경선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뒤집어졌다니까요. 김민석이 1위, 예. 2위가 정봉주, 그 다음에 3위가 누구예요? 뭐 막 민영배, 뭐 난리야. 예. 전현희, 한준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찐 명이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내가 전해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개입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 내가 5명 안에는 들 거니까 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거든요. 내 가만히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그거 다 오냐오냐 할 줄 알아? 딱 이거예요. 그다음에 정봉주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냐? 김두관 후보자 같은 독설을 날렸어. 이렇게 자기 사람들 다 최고위원 후보자 꽂아놓고 대통령 될 줄 알아?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자가.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의 이야기는 뭐냐?
정봉주를 말 그대로 아니 정봉주도 친명이에요. 그럼요. 친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용진이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정봉주를 꽂았는데 하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막말에다 뭐 여러 그래.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결국은 낙마를 시킨 거죠. 낙마를 시키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을 꽂아서 당선을 시킨 건데 그만큼 정봉주하고도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재명도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최고위원 후보자들만 바꿔봤을 때는 정봉주가 뭔가 아닌 거야.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을 예측 하고 불가거든. 있으면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깜빵이 들어가면 정봉주가 지금의 정청래 역할을 딱 하고 있으면 아마 정봉주가 싹 말아먹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이도 많아요. 64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도 오히려 이재명보다 많죠? 국회의원을 17대 때 했지 않습니까? 정봉주 정말 더군다나 학원업까지 했기 때문에 말빨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말빨이. 말빨은 뭐 이 민주당에서 탑이라는 거야. 구라는 천둥구라야 천둥구라.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한 낙곰수를 이 정봉주가 그렇죠. 김어준, 뭐 예. 김용민 이런 사람들하고 만들어갖고 그렇죠. 그 유명한 낙곰수를 천둥구라야, 만든 거 천둥구라. 아닙니까? 근데 이 정봉주 후보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 개딸들이 자기를 수박하고 있다. 자기를 수박으로 만들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난리법석이 날 거예요. 더군다나 정봉주 같은 사람은 경제에 대한 게 굉장히 센스가 빠른 사람이라 네, 그렇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거 야 이거 폐지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민주당이 뒤집어질 거예요. 예. 더민주혁신에 이런 5.0 이런 데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 된다 입장이잖아요. 네. 폐지 반대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정봉주 한 얘기가 지금 이 정보지 찌라시에 돌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던 행정가 출신이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대표적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면 또 0.74포인트 차로 진다. 이런 말이 정부지에 나돌고 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그 진원지가 정봉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들이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 박살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정봉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봉주 전 의원은 이 동물적 감각이 탁월해요.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적 감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무슨 논란도 일으키고 막말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그 동물적 본능 자체는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만히 지켜보시면 정봉주도 독설이에요. 누구의? 이재명의. 네. 그 다음에 김두관도 독설이에요. 그 다음에 김경수는 복권이 돼.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 요새 말이 별로 없는데 좀 이재명 일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들떠름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뭉치면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결국 일극체제의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뭔가 싹쓸이 하면 싹쓸이 한 대로 다 잘 될 것 같죠? 안 되죠. 안 그렇다니까. 반드시 또 역풍이라든가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야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프랑스가 축구는 이기자 파리올림픽. 네. 그러면서 후반전에 거의 끝날 무렵에 프랑스에다가 페널티킥을 줘. 프랑스에서 하는 결승전인데 스페인 선수들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가 다 이겼는데 스페인 이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이 이겼다니까요. 예. 4대3으로 연장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신은 미래를 압니다. 예. 신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일극체제의 저주에 대한 조짐들이 정봉주, 김두관, 김경수, 문재인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김경수가 복권이 되면은 연대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친노 친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비명 세력들이 그럼요. 구심점이 없었어요. 정봉주를 또 구심점 삼기는 어렵죠. 예. 여러 가지 그냥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김경수는 누가 보더라도 그 죄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이지만 그렇죠.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주군을 위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좀 짜는 면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뭐 정봉주 후보자에 대해서 천둥구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 달변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구심점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리더로서의 그 신중함도 있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리더로서의 폭발적인 아우라가 있느냐 예. 또는 뭐 카리스마가 있느냐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대 정치에서 카리스마 폭발적인 뭐 아우라 찾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 전 지사를 누구라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리고 예. 신의를 지킨 것도 보면 어디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예. 계속해서 노무현, 문재인이에요. 게다가 경남지사 맡을 때도 도민들로부터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걸 본다면 고 박사님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구심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한 그런 모습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미지가 서울대 나왔어요. 예, 이미지가 김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나왔습니다. 예, 이미지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호적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대선을 겨냥한다 한다면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좋지요. 그렇죠. 이재명은 하도 오히려. 음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뭐 9월, 10월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예. 설사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2심까지 나와서 유죄 판결을 갖고 있으면 그 유죄 판결을 갖고 나온 후보를 겨냥하기가 참 쉽죠. 예. 유권자들도 그걸 보는 거니까요. 예.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한때 정봉주는 미권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이런 미권스라고 민주당에서 제일 큰 팬덤을 거느렸고 그럼요. 이재명 대표보다도 나이도 좀 유인되다가 수단이 뭐 많기 때문에 버겁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설득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도 용주군요. 네. 예, 정봉주는 정청래 5명을 모아놓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이지만 네. 정봉주가 정청래보다는 몇 수 앞선다를 서영주 맥정치연구소가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에요. 예. 이 친구가 그 저도 아는 후배지만은 언론인입니다.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맥을 잘 짚어요. 그래서 예. 맥이라고 했네. 하여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적어도 정봉주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5명 안에는 내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5명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를 데리고서 최고위원회의를 해야 난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만 호락호락 할 거냐? 나 아니야.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뭐 지금은 예관상 친명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뭐 삼선 뭐 재선들 있지만 정치 입문으로 보면은 17대 했습니다. 정치 대선배예요. 대선배죠. 거기다가 정봉주만한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가 언제 어떻게 변신을 할지 모르죠.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지난번 성복을 그때 공천 다 줬다 낙마할 때도 말은 뭐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그냥 칼날같이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상한 그 변호사 그 사람도 또 문제가 생겨갖고 또 날리고 그러고는 결국은 한민수한테 줬죠. 한민수가 그렇죠. 대변인한테. 한민수가 그러니까 졌죠. 조금 속으로 앙금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한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2가지네요.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3일날 호남 경선 때 보면 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호남 민심이 이재명 후보자에게 뜰뜨름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에서도 민주당 온라인 투표율이 50%가 넘었는데 오히려 전남에서는 당원 등록된 당원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90%대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9대0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90%대 대표 당선 이재명이었는데 호남 경선이 끝나고 나서 누적 득표를 보니까 오히려 80%대로 내려왔어. 8대0이 돼버리죠. 8대0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호남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 박사님은 저는요 호남 민심이 지금은 선택지가 이재명밖에 없어서 이재명 그러지만 다른 대안이 확고한 대안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어진다? 확 달라집니다. 예. 호남은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 달라집니다. 예. 확 달라져요. 그냥 이른바 누군가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정봉주가 노리는 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의 내용이 동생이라고 서로 호영호재하는 박원석 전 의원 상당히 이제 방송에서 패널로도 많이 활동을 하죠.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수도권 경선이 안 끝났잖아요. 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제일 지금 40몇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봉주는 수도권에 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그렇죠. 경기도가 지역구였던가 그랬잖아요. 예. 서울이었나요? 서울.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딱 이야기하면서 야 수도권은 만만치 않다. 딱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는 순간 정봉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주당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일극체제의 저주라는 것은 매우 무섭다. 아, 그러네. 일극체제의 저주. 정말 좋네요. 네. 예. 어쨌든 김경수도 복권이 되고 그러면은 일극체제는 무너지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